아파트 매매 형태를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집을 다시 매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고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건 제가 볼 땐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진 않죠. 그러면 너무 쉬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매수세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내려가야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성사가 되기 때문에 직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가격들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에 13주, 1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서울 아파트 올해 24년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 누적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서초구가 0.40%, 강남구가 0.21%, 송파구도 0.38% 모두 하락한 상황이죠. 0. 몇 %다 이런 수치 사실상 뭐 크게 와닿는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 적어 보이죠. 전체 평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된 가격들을 보니까 송파구 쪽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2단지가 2월에 34평형이 1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1년 8월에는 최고가 2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6억 1천만 원 정도가 하락 거래된 겁니다. 자, 그리고 23년 9월에도 20억 원에 거래가 됐었죠. 올림픽 기자촌 이 아파트가 올림픽 때 지어졌으니까 지어진 지가 37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1, 2, 3단지 모두 합쳐서 5,500세대인데 정말 대단지죠.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37년 됐으니까 건물은 좀 많이 낡았겠지만 단지 앞에 세상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올림픽 공원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최고의 단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큰 공원 앞에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건축을 여기가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가격은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뭐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 부담도 있는 거죠.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제 친구가 이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막 좋아하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벌써 그게 37년이나 지났네요. 그때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좋아했었습니다. 자, 강북 쪽 가니까 역시 뭐 많이 하락한 지역 하면 노도강 지역을 뺄 수가 없는데 이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가파릅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지난 2월에 35평형이 직전 최고가가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4억 2천만 원 정도 떨어져서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심지어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삼익세라믹 18평형이 2억 9,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1년 9월에는 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억 정도 하락한 거니까 뭐 거의 반토막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최고가를 달리던 21년에는 경매로 18평이 팔렸는데 그때 경매 가격이 4억 2,390만 원의 경매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때보다도 더 하락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경매가도 뭡니까? 그때 당시 경매가도 역시 감정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비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막 고점을 찍을 때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감정평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보다 이게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저렴하게 나왔다 한들 그 아파트 역시 비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파트가 최고가로 막 달릴 때 그때 달려들어서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자, 쌍문동 삼익세라믹 아파트는요 1988년에 지어졌으니까 여기도 역시 37년 차 된 아파트인데 여기 좀 주차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것은 장점일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1541세대인데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아서 이게 과연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이 될까?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그 쌍문역과 가까운데 직선거리로 한 900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역과는 성인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도봉구 쪽도 자주 가봤는데요. 도심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를 잘해서 교통 인프라도 좀 더 채우고 생활 편의 시설도 좀 더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의 발전 속도와 여기가 비교하면 30년 전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도봉구가
유네스코 보존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보존하시고 좀 뭔가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리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 쪽 한번 가볼게요. 강남에서는 지난 2월 16일에 강남구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 45평형이 직전 최고가가 4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에 비해서 4억 3천만 원 정도 떨어진 44억 5천만 원에 신고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대치동의 하락폭은 좀 크지 않지만 강남도 하락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이라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락폭이 좀 적을 수는 있으나 아직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강남권입니다. 2012년에 강남구 쪽에 아파트 거래된 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들이 가격의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가 좀 큰 아파트의 경우는 보합을 보이거나 살짝 내려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니까 84.6입니다.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죠. 100의 기준선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준선보다 높다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집을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려고 내놨지만 안 팔리는 것도 많이 있죠.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권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이른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기 때문에 대출의 금액이 그 양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활성화되려면 금리가 확실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매수 심리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금리만 떨어진다고 다시 화랑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높아도 너무 높다. 그래서 매수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통계를 보시면 지금 아파트 거래는 그 통계상의 숫자로 그 소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들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산다면 아마도 우리 그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5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거래량은 지난달, 지지난달보다는 살짝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집값의 반등 신호다 이렇게 오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집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여러분께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시장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께서 지난 2020년부터 22년 초까지 초급등할 때 올라타지 마시라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고점에 물리면 오랜 기간 정말 오랜 기간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다시 향후 10년 정도는 미친 급등이 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친 급등 때처럼 크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감당 못할 빚을 내서 달려들지 마시라고 제가 체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많은 분들께 고맙다라는 인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급등일 때 말려줘서 고맙다. 수억을 손해볼 뻔했는데 표영호TV 보고 사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22년에 집값이 반토막 난다 라면서 제가 한 40% 정도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다면 급매로 나오면 사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께서는 요즘 제게 다시 반등이 살짝 하고 나니까 고맙다고 친근하게 인사를 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자,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꼭 부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